예,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고객, 그리고 텍스 클리닉 고객 여러분. 텍스 클리닉의 프로 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텍스 디덕터블인데요. 어, 퍼스트 홈 세이비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텍스 클리닉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RRSP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인컴에서 디덕션으로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4만 불인데 4천 불을 RRSP에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4천 불이 빠져서 보고하는 소득은 얼마입니까? 3만 6천 불이 보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RRSP 연금 은퇴 준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3만 5천 불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넣어놓으면 집을 사실 때에 첫 주택 구매하실 때 사시면서 인출을 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출을 할 때, 넣을 때는 소득에서 빠지고 인출할 때는 어, 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첫 주택 구매용으로 인출을 하면 3만 5천 불까지는 주택 구매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마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FHSA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라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은 넣을 수 있는 자격이 TD에 보게 되면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세금 신고하고 있는 사람 말합니다. 이민성의 거주자랑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18세이거나 18세 이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first time home buyer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first time 홈 바이어라는 거는 지금 집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는 기존 과거에 집이 있었는데 현재 집이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사신 적이 있지만 현재의 집이 없고 과거 4년 동안에 집이 소유하신 적이 없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약 지금 시청에서 얘기하는 금액은 총 4천 금액 4만 불입니다. 4만 불인데요. 매년 아마 8천 불씩 해서 4만 불이니까 아마 5년 정도를 넣으면은 4만 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얘기하자면요. 5만 불의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으시죠? RRSP 자꾸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RRSP 더 이상 못 넣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도가 없어서요. 그러면 집도 역시나 없으신데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8천 불을 넣으면 됩니다. 이 First Home Savings Account예요. 그렇게 되면 이 8천 불이라는 거는 줄어들어서 4만 2천 불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고요. 소득 보고액은 4만 2천 불이겠죠? 그리고 8천 불은 누적이 돼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어느 때까지 누적시킬 수 있으시냐면 총 5번에 넣어서 매년 또는 뭐 한도가 8천 불이니까 5천 불씩 넣었다 그러면은 8년이겠죠? 8년을 넣어서 총 4만 불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천 불씩 매년 5개년 넣었다면 내 소득에서는 계속 공제가 되죠. 소득으로 안 들어갔다가 4만 불이 되었을 때 나중에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불씩 5번 5개년을 넣었다면 4만 불이 될 건데요. 그 4만 불은 첫 주택 구매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뺄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원래 RRSP 같은 경우는 돈을 넣었으면 소득에서 빠지고 그리고 인출하면 소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주택 구매할 때 소득으로 안 잡혀서 구매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RRSP에서 내가 인출을 돈을 충분히 넣어놔가지고 3만 5천 불을 for the first 홈 바이어 어마운트로 빼면은 이거를 14년에 거쳐서 갚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 계좌로 다시요. 넣지 않으면 그 해의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퍼스트 홈 바이어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해서 8천 불씩 아마 1년씩 줄 것 같은데 5년간 넣어서 4만 불을 만들어서 이거를 집을 위해서 샀다. 근데 이 4만 불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보면 8천 불씩이든 어떻게든 모아서 5년 정도로 모아서 이 4만 불을 뽑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 4만 불은
소득 공제로 계속 사용을 했죠, 매년. 그리고 4만 불 인출할 때도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4만 불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금이 안 내는 금액인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요. 내가 RRSP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3만 5천 불을 모았어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또는 집을 소유했지만 과거 년도 4개년 동안에 소유하지 않았고요. 퍼스트 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얼마를 넣나요? 또 4만 불을 넣게 되면 그리고 빼서 첫 주택으로 구매용으로 제가 이걸 빼게 되면 약 7만 5천 불이라는 돈이 기존에 내가 벌었던 돈을 계속 세금 공제용으로 썼다가 인출할 때 전혀 소득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 7만 5천 불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겠죠. 다만 차이점은 이게 첫 퍼스트 홈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그냥 이대로 공제했다가 내가 첫 주택 구매용으로 인출을 하면 모두 끝나는 거고요. RRSP는 14년에 걸쳐서 내가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근황을 보면요, 부동산 쪽이 조금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왔다는 게 있고, 이 부동산 쪽에서 경착륙이 나올 거란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시장 지탱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더 구매를 하겠죠.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혜택 잡으셔서 이거 상황 파악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RRSP는 저희가 그 가입 넣는 기간을 보면은 이게 마치 매년 3월부터 그 다음 연도에 2월까지가 세금 신고 적용하는 기간으로 적용해 주는데요. FHSA는 매년 31일이 한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한도 8,000불이 생겼거든요. 가능하신 분들은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8,000불을 반드시 넣을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RRSP 넣는 돈은 똑같이 세금이 공제되지만 나중에 찾으면 또는 은퇴해서 찾으면 집 살 때 찾으면 아니더라도 여하튼간 어쨌든 간에 다시 소득으로 잡히는 원리인데요. 이 8,000불 넣는 거는 나중에 집 사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 절대 언제든간 집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4만 불은. 그러니까 4만 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가지 근데 주의할 점은 이 FHSA죠.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이미 계좌를 내가 시작한 때로부터 15년간은 집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지금 넣으셨다 그러면 15년을 더하면 2025년, 15년, 2037년인가요? 이때까지는 잡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로 따지면 71세가 되는 때인데 뭐 71세가 돼버리면 또 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조건이 있어서 어, 15년 내에는 집을 사실 분 또는 70세 되기 전에 71세 되기 전에 집을 사실 분 이런 걸 파악하셔서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다만 집을 안 사셔도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역시나 RRSP 같이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돈을 안 사고 그대로 4만 불을 모았는데 집을 안 산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또 집이 뭐 그때는 막 뭐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사잖아요. 떨어질 집을 왜 사냐 그래서 뭐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가 페널티가 없이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RRSP로 그대로 옮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넣을 수 있어서 RRSP로 들어간 돈 같은 경우는 이게 찾을 때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4만 불 내가 집 15년간 집을 안 샀다가 RRSP로 옮겨서 차후에 돈 뭐 조금씩 인출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받았던 돈이 결국은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는 건데 뭐 시간차라든지 시간같이 따지면 역시나 이득입니다. 이 결론을 따지면요. 내가 집을 살 계획이 당분간 15년 내에 있다면 FHSA는 RRSP보다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FHSA는 전혀 소득을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계획 세우시고요. 행여라도 15년 내에 규정대로 못 산다 그래도 그러면 RRSP로 그냥 그대로 이전시켜서 넣어 놓으면 되니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텍스 클리닉의 프로 강의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적적의 조합은 현재 뭐 RRSP 한도 있으시기도 한데 내가 집을 15년간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넣을 계좌는 FHSA로 넣습니다. 얼마까지요? 약 4만 불 정도까지 챙깁니다. 금액을.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계속 RRSP도 동시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얼마를 인출하시면 되세요? 7만 5천 불을 인출하셔서 다운 페이먼트나 또는 요긴하게 잘 쓰시면 되실 거세요.
FHSA는 그 기간이 연 말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텐저린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텐저린은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D라든지 RBC는 제가 된 걸 확인했고요. 많은 분들은 TD와 RBC 사용하고 계시니까 얘기하셔가지고 8.0불 바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으시면서 뭐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드린 GIC로 한 5% 정도 이율 되는 걸로 돌려달라고 매년 그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요. 그러니까 FHS 하에 들어가는데 GIC로 돌려주십시오. 1년짜리로 이렇게라고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12월 31일 지나기 전에 FHSA 8,000불 꼭 넣으실 거를 조언해 드립니다. 이상 텍스클리닉 F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